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오늘은 사진 기사입니다. 들불처럼 번지는 이란의 반정부 시위. 지금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됐었던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지금 오늘로써 16일째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진만 봐도 지금 뭐가 뭔지 알 수 만큼 온통 다 타버린 모습 보이시나요? 지금 현재 인터넷 통신도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무력 진압 등으로 인해서 몇 명이 숨졌는지 정확하게 집계는 되지 않고 있는데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2,000명이 넘게 숨졌다. 병원에 시신이 산처럼 쌓여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얘기 잠시 뒤에 저희가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한병도, 삼선의 한병도 의원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어제 선출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정무비서관, 정무수석을 하면서 친문계로 좀 분류가 되긴 합니다만 지난 대선 때 이 이재명 캠프에서 국민참여본부장을 맡으면 또 범친명계로도 분류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당내 계파에 좀 다소 좀 자유롭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상에 또 나서야 되는 그런 사람인 거죠. 야당과의 소통도 또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주목이 또 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민주 김병기의 탈당 요구 거부된 제명까지 시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어제 박수현 대변인 자진 탈당을 요구를 하는 당원과 의원들 요구가 애당심의 발로라는 거 김병기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부하면 제명도 할 수 있어요 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박수현 대변인의 이 말은 정청래 대표와 상당히 좀 싱크로율이 상당히 좀 높죠. 그런 박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건데 오늘 오후 2시 윤리심판원 논의가 있습니다. 이 전의 결단이 과연 그럼 나올 것이냐. 요 얘기도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북 한국 무인기 침범 이 중대범죄 엄정 수사하라 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이었었죠. 북한이 아니 남측이 지금 우리를 2번이나 무인기로 지금 침범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볼까요? 북한 작년 9월 그리고 또 이달 4일에 벌써 2번이나 이 무인기로 침범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4시간 뒤에 군이 아닙니다. 민간일 순 있겠네요. 민간 가능성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 군경 합동팀을 구성해서 이거 수사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군이 아니라 민간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여정 부부장 다시 한번 또 어쨌거나 누구든 좀 이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민간이라고 하면 이 한국 정부는 관리 책임 없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네. 요 얘기도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1인당 GDP 다시 뒷걸음질 22년 만에 대만에 밀렸습니다. 우리가 대만을 생각할 땐 우리보다는 좀 GDP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지금까지는 그랬었죠. 하지만 22년 만에 이제 대만에 밀리는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 좀 같이 볼까요? 한국의 1인당 GDP 추이입니다. 지금 보면 2021년에서 22년으로 뚝 떨어졌죠. 근데 여기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2024년 사실 여기선 36,222달러였었는데 이게 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36,107달러로 0.3%포인트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22년 만에 이제 대만에 밀리는 상황이다라는 거. 올 한 해 뒷걸음질 친 것까지 다 합해서 성큼성큼 좀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좀 기대해 봅니다. 다음 사진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이게 뭔가 와장창 지금 부서져 있습니다. 보면 지금 119 차도 지금 와 있고요. 이게 뭔가 싶은데 어제 바람 정말 세게 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에선 가로 15m, 세로 2m짜리 간판이 떨어져서 20대 지나가던 행인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분 바람이 최고 시속이 112km였었다 그래요. 오늘은 바람은 좀 덜할 수 있습니다만
여전히 춥습니다. 오늘도 이 최저 온도가 영하 14도까지 또 떨어진다고 하니까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그리고 나오셔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침에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시신이 쌓였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기사 같이 보시죠. 병원에 시신이 쌓였다. 네, 이란 시위 2,000명 이상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일면에서 말씀드린 이란 지금 반정부 시위 소식이죠. 지금 이 무서운 얘기가 현재 이란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지금 이 시각에도 계속되고 있는 이란의 반정부 시위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시죠. چند صد هزار انسان شریف روی کار آمده در مقابل کسانی که تخریبگرند جمهوری اسلامی کوتاه نخواهد آمد. 네, 언뜻 봐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숨진 걸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 좀 흐릿하게 처리한 부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몇 명이 숨진 것이냐라는 건데 지금 전원으로는 뭐 병원에 시신이 쌓였다 어쨌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지금 정확하게 공식 집계가 되고 있는 건 따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 집계는 상당히 좀 적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일단 미국에 지금 기반을 두고 있는 인권운동가 통신에 따르면 최소 538명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최소, 굉장히 구체적인 집계죠. 490명 정도는 시위대, 민간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 48명은 보안군 소속이다. 이거를 지금 진압하려다가 또 이 같이 숨진. 근데 사실상 최대 2,000명까지도 숨졌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죠. 김상일 위원님.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숨진 인원도 인원입니다만 민간인이 10배 정도 많이 숨졌어요. 이거 괜찮나 네. 싶습니다. 그만큼 네. 이 정부에 대한 그리고 그 지도층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다.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수치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심지어 지금 현 체제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크면 과거에 본인들이 그렇게 뭐 선호했다고 볼 수 없는 팔레비 왕조의 그 마지막 인사까지 막 상징적인 인물로 다시 등장시키면서 네.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지금 이 상황이 그 굉장히 안 좋았던 과거지만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그 지도자 호메이니 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본인의 잘못을 조금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군까지 투입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했을 때의 역사는 그런 지도자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하고 국민들과 함께 대화에 나서서 조금이라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국제 시민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좀 바라봅니다. 네. 이번에 지금 시위에 나선 사람 중엔 젊은 층도 상당히 많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지금 온라인상에 보는 이 영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잠깐 보고 오시죠.
네, 방금 보신 그 영상 좀 젊은 여성이죠. 그런데 이 여성 꼭 써야 되는 히잡을 지금 쓰지 않고 있습니다. 히잡 미착용이에요. 네. 그리고 히잡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라이터로 뭘 하고 있느냐.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사진에 불을 붙이죠. 최고 지도자 모독입니다. 그리고 이 불을 붙인 걸로 뭘 하느냐. 담뱃불을 붙이고 있어요. 여성 흡연까지. 근데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이란 사회에서 지금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거, 지금 뭐 사형 얘기까지 사실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지금 이 세 개가 3종 세트로 지금 한 명이 지금 다 보란 듯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대놓고 한다는 건 이게 시위가 금방 끝날 사안이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SNS에 글을 올렸느냐 같이 볼까요? 지금 이란은 어느 때보다 자유를 바라보고 있다. 미국은 도울 준비가 됐다.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면 미국이 개입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전날은 취재진을 만나서 기자들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란의 아픈 곳을 매우 세게 때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이미 사실 사람들은 좀 죽어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미국은 도울 준비가 됐다. 미국이 개입하는 걸까요? 개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좀 전에도 얘기를 말씀 주셨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입을 할 명분을 축적 중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가장 이제 그 적극적인 명분이 일반 국민들, 일반 시민들이 네. 지금 정부군에 의해서 사살되고 있는 광경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개입할 만한 그런 명분은 쌓여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물론 정치적인 이익도 분명히 있죠. 미국이 그동안 계속해서 이란의 지도부를 추출해 내려고 했던 시도들을 여러 차례 이제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마땅한 명분이 없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처럼 이란 국민들이 특히 이란 내부에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고 거기에 정부의 어떤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힘을 보탤 수 있는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동될 수 있는 지금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더 명분만 축전된다면 언제든지 전 세계의 시민을 도운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그 이란 정부가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실탄을 발사하면서 지금 강경 진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란 내에서 미국의 도움이 진정으로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를 조금 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은 당연히 개입할 생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개입이냐 군사 공격이냐는 또 다른 얘기인 거죠, 사실. 조선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조선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시위대 시신 수백 구씩 쌓이고 있다. 트럼프 이란 군사 공격 나서나입니다. 사실 이게 개입이라는 게 가서 좀 도와주고 어떤 이런 이 뭐 물량 먹고 뭐 이 추울 때 뭐 담요 모프 이런 걸 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아예 군사 공격, 그냥 공격으로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실제로 조금 전 저희 방송 시작하기 조금 전에 백악관 공식 계정에 뭐가 올라왔느냐 이게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죠. 마가.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세 가지 할 말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군대에게 신의 가호를 군대의 신의 가호를 미국의 신의 가호를 그리고 우린 막 시작을 했어요. Getting started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네. 뭘 시작했다는 걸까요? 저 자체는 이제 이란의 어떤 사태에 대해서 개입을 하겠다는 걸 네.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그냥 뭐 시작하겠다가 아니고 네. 이미 준비는 다 돼 있다. 이런 말로 들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막 시작했다는 것 자체는 우리는 개입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뭐 신정체제가 붕괴가 된다랄지 그러면 모르겠지만 계속대로 시위는 이어지고 또 신정체제 하메네이 어떤 체제 자체에서 계속적으로 시위대에서 사살을 한다랄지 그렇다고 한다면
저 시작한 것은 이제 멈출 수가 없겠죠. 근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일단 지난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전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란이 얼마나 종이 호랑이인지가 그 당시에 또 판명이 났어요. 무기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핵시설을 폭격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란은 뭐 꼼짝 못했잖아요. 네. 대항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이러한 어떤 국민과 이러한 시민의 이런 저항 자체가 결과적으로 지금 현 신정 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그러한 시위거든요. 그러면 붕괴되면 사실은 뭐 과연 친미 정권이 들어설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에 네. 맞는 그런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지금 자체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앵커 말씀드린 경제난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히잡 미착용하고 네. 계속적으로 하메네이를 끌어내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신정체제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신정체제에 지금 부인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 그다음에 특히 아마 이란 국민들은 자유와 인권을 억압한 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반발, 근데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소수 권력을 가진 현재 어떤 신정 체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통제불능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 붕괴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이런 일이 있을 때 당연히 미국이 나서야 하죠.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다 같이 나서야 됩니다. 그게 맞긴 맞는데 김상일 위원님. 네. 한편으론 근데 왜 또 미국이 나서니까 유엔은 탈퇴하면서 이건 또 왜 나서라는 생각이 드는 면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게 딱 이렇게 선을 긋는 게 네. 쉽지 않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체포하고 그렇게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어떤 국가 분쟁에 있어서의 어떤 대안 세력을 지원하거나 어떤 인권적인 어떤 대규모의 국가적 탄압이나 이런 것은 그동안에 어떤 프레임이 만들어져 왔냐면 하나의 국가 분쟁적인 프레임이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 것과는 다르게 어떤 국가의 개입이 용인되는 그렇게 그동안에 저희가 생각해 왔던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뭐 말씀 쭉 우리가 나눈 대로 미국의 이익이라는 게 당연히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국제적인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개입을 할 수 있는 요소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괜히 들어가겠나라는 생각도 살짝 좀 듭니다. 근데 미국이 들어간다 그러면 또 이란은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이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같이 볼까요? 이란 이 의회 의장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금 트럼프가 망상에 빠졌다. 이란 공격은 영내 모든 미군 기지, 군사 시설, 이런 이 함선 등을 합법적인 공격 목표물로 만들 거다. 우리가 다 미군 기지, 군사 시설, 함선 이런 거 다 공격할 거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오기만 해봐. 우리도 바로 칠 거야. 받아치면 전쟁이 되는 거겠죠.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탈당 제명입니다. 네, 기사 같이 보시죠. 하루 앞당겨 귀국한 김경, 경찰 미적대는 사이 증거인멸 끝냈나. 지금 이 공천 헌금 1억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시 의원. 경찰이 부르려고 하더니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서 돌아오면 통보 좀 해주세요, 법무부라고 경찰이 얘기를 해서 그게 또 한바탕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그 김경시 의원 원래는 월요일인 오늘 새벽에 귀국할 예정이었었는데 하루 앞당겨서 어제 저녁에 귀국을 했습니다. 어제 귀국한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의원한테 공천 헌금 1억 원 건넨 사실 인정하시는 건가요?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돌려받은 1억 원은 공천 대가로 준 거 맞나요? 경찰 수사 중인 걸 알면서도 왜 출국하셨어요? 미국 계실 때 하고 오래전에 약속을 한 거여가지고. 저 강선우 의원한테 1억 원 공천 헌금 건네신 거 인정하시나요? 아니 오늘 조사에서 어떤 점 설명하셨습니까? 같이. 강선우 에게 공천 대가로 1억 원 건넨 게 맞으세요? 텔레든 재가입 왜 하신 거예요? 증거인멸 하려고 하셨나요?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한마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미국에 있는 동안 정상회의하라고 부탁하셨나요?
경찰에 자기서 진술하신 이유는 어떻게 되세요? 언제 어떻게 1억 원 돌려받았는지 진술하셨나요? 네. 인천공항으로 귀국을 했죠. 근데 귀국해서 바로 집에 갔다가 잠시 있다가 어젯밤 11시쯤에 바로 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2시가 넘어서 경찰 조사를 끝내고 나오는 모습까지 저희가 같이 좀 보여드렸어요. 근데 사실 월요일 오늘 새벽에 들어올 예정인데 하루 앞당겨서 들어와서 왜 일찍 들어온 거야? 이거 나 도망 안 가요? 라는 얘기 하려고 변호사 조력받고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왔죠. 근데 김광선 변호사님, 사실 이 미국에 가 있는 동안 뭐 텔레그램 삭제하고요, 카카오톡 삭제하고요, 뭐 휴대전화 바꾼 사람 상당히 있고요. 이렇게 했는데 하루 일찍 들어오면 구속영장 안 치고 구속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근데 김경 시의원이 네.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폭로된 이후에 하는 걸 보면 네. 굉장히 노련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일찍 들어와서 어떤 정상 참작 사유가 되는 게 아니고 네. 만약에 오늘 새벽에 들어온다는 것이 이미 예견됐잖아요. 네. 그러면 엄청난 언론들이 스포트라이트 받겠죠. 네. 근데 갑자기 어제 저녁 늦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급습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구나 어제 쉬는 날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감안해서 이제 어젯밤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지금 들어오는 모습이 굉장히 여유만만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국민 앞에 서는데 저렇게 미국 야구 관련 모자 탁 쓰고 네. 아주 당당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제 나는 준비는 다 끝났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일찍 들어가고 기자들이 좀 더 시간이 하려기 어려운 시간을 가겠다 했고 온 것 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29일에 고발당했고 그전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미국으로 출국했지 않습니까? 네. 한국에 있으면 조사 바로 받아야 돼요. 미국으로 바로 출국해서 뭐 카카오톡 탈퇴하고 다시 가입하고 네. 텔레그램도 탈퇴하고 다시 가입하고 이런 행위를 쭉 해오고 제가 볼 때는 이미 뭐 말맞추기라지 마무리가 됐다고 끝냈으니까 들어올 가능성도 상당히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아하. 지금 사실은 10일 이상이 지났잖아요. 네. 경찰은 수사를 하는데 김경이 국내에 들어온 다음에 이제서 압수수색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압수수색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럼 지금까지 김병기 의원, 강선 의원, 그다음에 김경시 의원 관련돼갖고 압수수색을 한 건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정치자금법으로 뇌물과 관련 사건에 있어서는 관련자들이 다 범죄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전자증거, 디지털 증거, 물적 증거거든요. 그것은 어디에 있겠어요? 휴대폰, 텔레그램, 카톡 이런 데 있는데 김경, 강선우, 김병기 휴대폰, 집, 사무실, PC 다 압수수색해야죠. 근데 이제까지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간을 벌어주는 사이에 증거의 인멸은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어제 김경 의원이 귀국하고 집에 들렸다가 경찰로 이 조사를 받으러 갔다 그랬죠. 왜? 집은 한창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국민일보 오늘 기사입니다. 1억 뒷돈 의혹 13일 만에 강선우, 김경 주거지 압수수색입니다. 주거지, 뭐 의원실 등등등 해서 일괄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김준욱 대변인님, 13일이면 거의 2주예요. 2주 동안 뭐 미국에도 나가 있었고요. 굳이 나가 있다가 들어오는 날 맞춰서 압수수색을 한 건가? 왜 이렇게 늦게 한 거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글쎄 뭐 압수수색이라는 게 바로 경찰이 바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경찰도 그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범죄 혐의를 특정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 특정한 혐의를 가지고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해야 그때서야 압수가 가능한 것이지 경찰이 그냥 사건을 인지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압수수색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 어떤 절차상의 문제라는 것이 존재했었다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고요. 저희가 보기에도 좀 경찰이 조금 더 신속하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쉬움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께서 경찰이 이런 그 절차적인 부분을 감당하느라고 좀 늦었는지 아니면 지금 뭔가 이 사안들을 좀 봐주기 수사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경찰 입장에서도 좀 이런 부분들은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이라도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일단 그 강선우 의원의 녹취가 있습니다.
받았다가 돌려주라고 했다라는 녹취가 있고 또 김경 시의원이 미국에서 경찰에 자술서를 제출한 걸 보면 본인도 돈을 줬다가 돌려받았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미 어느 정도의 금전관계가 갔다가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양쪽에서 인정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언제, 누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전달됐고 돌려받았는지 이런 부분들만 확인하면 사실 네. 이 문제는 매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김경 시의원이 휴대폰을 바꿨다 또는 출국했다가 들어왔다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빨리 그 경찰이 어제도 한 2시간 정도 조사하고 김경 네. 시의원을 이제 돌려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실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 그리고 휴대폰을 교체했는지 여부 이런 건 다 확인됐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돈을 주고받았는지 이 네. 부분만 명확하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경찰이 조금 속도가 좀 늦었던 부분에 있어서 주변에 오해를 사지 않아도 될 오해를 샀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은 있긴 있지만 절차가 있지 않느냐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말씀 중에 얘기가 나왔죠. 김경시 의원 뭔가 미국에 있으면서도 할 건 다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자수서를 제출을 또 경찰에 했어요. 저희 MBN 단독이었었죠 며칠 전에. 김경성 시의원이 자술서냐 자수서냐 이것도 사실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자수는 내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게 자수서죠. 자수서를 제출했다라는 거예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카페에서 강선우 의원 측의 사무국장 등을 만나서 1억을 건넸고 이후에 돌려받았습니다. 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사무국장은 난 받은 적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거냐라는 건데 그 당시 사무국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는 쇼핑백을 줘서 받아서 이걸 차에 싣긴 했지만 그 쇼핑백에 돈이 있는지는 나는 몰랐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자수서 내용에 따르면 김기영 대변인님 일단 처음에 분명히 김경시 의원이 돈 안 줬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준 건 맞아요. 근데 그럼 왜 말을 바꾼 거지? 처음엔 왜 아니라고 부인했던 거지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미국 가가지고 변호인이랑 네. 이것저것 상의하면서 증거도 인멸하고 증거 인멸과 더불어 하는 게 뭡니까? 입을 맞춘다는 거 아닙니까?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입장이 녹취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강선우 의원의 입장도 녹취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강선우 의원은 일단 받았고 돌려줬다고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본인이 안 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입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변호인과 상의를 했겠죠. 그래, 강선우 의원 말따나 줬는데 못 받았다고 하지 말고 돌려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그나마 진술을 일관성 있게, 물론 본인은 진술을 바꾸지만 강선우 의원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나쁘지 않겠다. 무엇보다도 돌려받았다고 하면 자기도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사무국장 얘기도 있지만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직접 받지 않고 그게 곧바로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왜 자기를 살려달라고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사무국장 관련해가지고 징계하고 수사 의뢰하면 되는 거잖아요. 결국 1억 원 관련해서 1억 원 플러스 알파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당연히 컷오프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단수 공천이 됐고요. 이 사람은 원래 비례대표를 했습니다. 비례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편의를 봐줬는데 네. 또 다시 단수 공천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맞고요. 이런 불법적인 돈이 오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김경 시의원이 원내대표를 하겠다고 하니까 일일이 본인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과 손절하는 게 아니라 서로 뭔가 불법을 공모하고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공모 관계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광석 변호사님. 녹취만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네. 이 녹취가 어떻게 보면 제일 정확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수사되고 문제가 되니까 말 맞출 가능성이 크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데 한 3가지만 보면 네. 자 녹취할 때 봐봐요. 돈을 일단 돌려줘라 하잖아요. 네. 그럼 녹취 당시 돈을 안 돌려준 거예요. 그리고 강선 의원이 1억을 받은 걸로 된단 말이에요. 네. 보좌관이 받든 본인이 받든 간에.
그럼 일단 그 당시는 돈을 안 돌려준 거 맞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원래 돈 받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돈을 받았다고 자백을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아까 지적을 했지만 세 번째로는 살려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돈을 안 받고 사무국장이 돈 받았고 바로 돌려줬으면 살려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 때도 돈을 안 돌려줬고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강선우가 직접 가지고 있더니 누가 가지고 있더니 가지고 있고 그게 공천 관련 돈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 저 녹취에서 100%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수사를 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돈을 뭐 주었다가 돌려받았다. 전에는 안 줬다고 해놓고 김경시 의원이 이제 말을 바꿨잖아요. 그러다가 쇼핑백 이 얘기가 나와요. 쇼핑백에 넣었으면 돈인지 아닌지 몰랐다. 네. 그러면 정치 자금을 주려고 했는데 미수가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빠져나가려고 아주 교묘하게 설계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네. 의구심이 드는 건 추측이에요.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 추측인데 어쨌거나 뭔가 차근차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노련하게 지금 이 상황을 잘 설계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사실 김경시 의원도 그렇고요. 강선우 의원도 그렇고요.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남입니다. 탈당을 하고 제명을 당한 상황이죠. 그런데 아직 남이 아닌 사건 관계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중앙일보 같이 보시죠. 여당 김병기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고민을 좀 해달라. 탈당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박수현 대변인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의 요구도 애당심의 발로라는 것을 김병기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기 의원께서도 본인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왔던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요청합니다. 지금 김병기 의원에 대한 애당의 길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요청한다는 이 말씀에는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당 대표의 비상징계에 대한 그런 요구가 있다라고 말씀도 드렸는데 그에 대한 가능성도 모든 것이 다 열려 있다라는 것을 네, 들으셨죠? 지금 애당의 길이 뭔지 깊이 고민을 좀 해달라라고 하면서 모든 길이 다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자들이 물었거든요. 탈당 안 하면 제명한다는 거예요. 비상징계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거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진욱 대변인님. 안 나가면 제명해. 라고 들으면 되는 겁니까? 뭐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다. 네. 반드시 제명을 하겠다라는 의지보다는 제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과 또 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요구가 그만큼 커져가고 있다라는 상황이고요. 지금 김병기 의원에 관련된 내용이 벌써 2주일 이상 그쵸. 당에 부담을 주고 있는 형국가 아닙니까? 뭐 본인은 좀 억울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지만 김병기 의원께서 애당의 길, 또 소위 선당 후사를 그동안 누누이 말씀해 오셨던 그런 측면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의 이 상황이 누구에게 조금 더 빠른 결심을 요구해야 되는 상황인지는 좀 명확한 상황이 아닌가. 당에서도 그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안 하면 제명해. 라기보다는 이 의미까지도 포함을 하는. 근데 이 의미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단호한 당의 입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어제 박수현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향신문 같이 볼까요? 어제가 어떤 날이었었냐라는 거죠. 민주당 윤리심판원 회의 하루 앞두고 김병기 의원한테 자진 탈당을 요청을 했다. 심지어 제명도 시사했다라는 겁니다. 어제 박수현 대변인 얘기를 했죠. 바로 오늘 오후 2시에 윤리심판원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김병기 의원에 대한 요 논의가 이루어지고 오늘 아예 결론까지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얘기인즉슨 오늘 오후 2시에 윤리심판원이 있는데 오늘 오후 2시 되기 전에 마지막 기회야. 자진해서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김병기 의원 얼마 전에 원내대표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한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제가 우리 당을 나가면 그걸로 저는 제가 정치를 더 할 이유가 없거든요. 저는 정말로 이것만은 제가 예를 들어 이걸 무혐의를 받고 제가 정계를 갖다 은퇴하더라도 저는 탈당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탈당을 안 하면 제명을 하겠다,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제 손으로 탈당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 손으로 탈당하지는 않겠습니다. 제명을 당하더라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상일 위원님. 네. 오늘 오후 2시에 윤리심판원 회의가 열리거든요. 네. 오늘 결론을 낸다고 했는데 네. 오늘 오후 2시 전에 자진 탈당 등 본인의 결단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있어야 한다. 있어야 한다. 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애당심 이야기까지 갈 게 없어요. 정치 지도자들은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한에 맞는 책임이라는 것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일반 의원도 아니고 일반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일반 당원도 아니잖아요. 그만큼의 당의 대표적인 권한과 권력을 다 행사했다면 그것이 우리 당과 당원들 그리고 당의 미래에 부담이 될 거라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책임감에 의해서라도 스스로의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도 이것은 일단 탈당을 해서 본인이 억울하다면 그렇게 억울하면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해소하고 돌아오시는 게 맞고 네. 그럴 때 비로소 당원들은 그 억울한 시절까지도 더 인정을 하면서 큰 환호와 박수를 통해서 부활의 정치를 하실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심의 바다에 본인을 던지고 민심이 그 바다 위로 그 사람을 다시 띄어 올려줬을 때 비로소 다시 정치를 제대로 하실 수 있다. 뭐 이제 원내대표까지 하신 분이 일개 한 사람의 그냥 정치인으로 자기 생계와 자기 권한만, 자기 욕심만 이걸 채우면서 사실 건 아니잖아요. 네. 다시 정치를 하신다면 원내대표 그 이상의 정치를 해내셔야 되는데 그것은 그런 과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짧게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만약에 오후 2시 윤리심판원 회의가 열리기 전에 본인의 결단이 뭐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안 하면 비상징계 정청래 대표는 제명 조치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우리를 이제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게 어디까지 지금 번져갈지 모르게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네. 어느 정도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동료로서의 가슴 아픈 부분도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제 선배님이시라서 저도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아이고 내가 또 방송 끝나면은 또 한 소리 듣겠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또 공적인 어떤 책임감을 생각한다면 당으로서는 지금은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게 공과 사는 구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자리에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 만큼 이제 그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마침 또 참 이게 이제 김병기 의원은 원내대표에서 물러났고요. 어제 저녁에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누구냐? 한병도 의원이죠. 여신임 원내대표 한병도 혼란 신속히 수습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 자체가 그 민주당스럽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항시 더 조심하고 옷깃을 여미고 자세를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스러움을 찾기 위해서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신임 원내대표의 또 첫 일성이 혼란을 신속히 수습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민주당에 흐르는 이 도도한 분위기를 봤을 땐 오늘 오후 2시 전에 본인의 결단이 없으면 실제로 제명 조치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A4 40장입니다. 이게 뭐지 싶으실 수 있는데 찬찬히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기사 보겠습니다. 내란 재판 필리버스터 15시간 윤어게인 결집쇼였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가? 저희가 금요일 날 방송하면서 말씀드렸죠. 오늘이 이 내란 재판 관련해서 오늘 이 결심 공판입니다. 오늘 검찰이 몇 년 주세요라고 구형을 할 거예요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루 기일 더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재판이 9시 20분, 40분 그래서 땡겨서 더 일찍 시작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재판이 끝이 안 났다라는 거죠. 내란 재판 필리버스터 같았다. 15시간이나 진행이 됐다라는 건데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준비한 분량이 한 400쪽 될 것 같은데요. 300에서 400쪽. 그러면 다음에는 어느 변호사님이? 저도 또 한 꼭지 있습니다. 이하상 변호사님은 또 하시게요? 우리가 검사장한테 준 의무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하상 변호사님, 맞아. 재판도 끝나가는 마당에 뭐 이렇게 또. 그러니까요. 그것만 기다리는 거 갖고 저렇게. 이하상 변호사님. 저희 하루 동안 이거 한 겁니다. 하루 동안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적인데요. 그러니까 근데 프로랑 아마추어 차이는 프로니까 하는 건데요. 프로는 근데 징징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징징대는 말씀. 게 아니라. 저희들이 뭐 징징댔습니까? 이하상 변호사님. 예, 아니 지금 그 말씀이 징징대는 거죠. 전두환 역사적인 임무를 통해서 계엄을 하겠다? 그건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폭동 없었습니다. 구승기 검사입니다. 중간에 끊어 죄송한데 지금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셔서 뭐 제안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읽는 속도만 좀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을까 싶습니다. 제가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입니다. 못 알아듣게 됐습니다. 김종현 피고인 쪽에서 전반적인 얘기를 겹치는 부분을 좀 쫙 하고 계시거든요. 의미 없는 내용을 쭉 읽고 있다라는 식으로도 저는 읽혀졌고. 저 불쾌하셨으면 너무 죄송합니다. 100% 제 잘못입니다. 저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고.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을 모두 비몽사몽인 상황에서 그 중요한 변론을 하라는 것은 다음 기일에 저 윤석열 피고인 쪽 진행하고 그다음에 구형하고 최종 변론 마무리하는 걸로. 그 외에 저 옵션은 없어요. 그때 가서 또 하면 또 길어지고 그 방법이 없어요. 일단 왜냐하면 다음 기일 날은 그냥 무조건 끝내는 겁니다. 네, 상당히 긴 영상이었습니다만 사실 이보다 훨씬 길었다는 거죠. 15시간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 가운데 중간중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상당히 좀 여유 있는 저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웃기도 하고 옆에 집 변호인이랑 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건데 김광선 변호사님. 일단 결심은 공판인데 공판이 너무 길어져서 결론 못 맺고 하루 더 공판 일정 잡은 실제 체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거의 없었을 거예요. 저 뭐 체험은 당연히 안 했고요. 못 해봤고 네. 그다음에 이전에도 아마 이제 이런 경우는 있죠. 뭔가 그날 결심을 하기로 했는데 돌발 변수가 하나 있어요. 갑자기 무죄 관련 새로운 증인이 발견됐다랄지 네. 아니면 어디에서 뭐 증거가 새로 나왔다랄지 그러면 그 증거조사 한번 하기 위해서 그러면 결심 공판을 다음 기일에 할 수 있는 경우는 있는데 지금 이날은 서증조사하고 변론하는 날이거든요. 검찰 구형이 있고. 그래서 재판이 그날 다 끝날 걸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서증조사 하는데 8시간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서증조사할 때 서증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계속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면 제출하고 그다음에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서증조사하는데 6시간, 8시간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의도적으로 좀 그랬다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변론하는 데 있어서도 변론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제 그 김용현이랄지 윤 전 대통령 그날 뭐 최후 변론 안 했으니까 네. 실력이 없어서 이걸 요약을 못 했는지 아니면 이걸 일부러 그랬는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변론은 포인트 잡아서 딱 핵심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변론 이수를 제출하겠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침에 시작한 재판을 밤늦게까지 결심 공판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윤 전 대통령을 위한 정치의 쇼다. 저는 뭐 그렇게밖에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판을 희화하고 그런데 지규현 부장판사의 어떤 소송 지휘권 행사하는 거 보면 이제 양쪽을 어느 정도 좀 토닥이면서 네.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도가 지나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제한할 건 제한하고
결심하는 결심하고 이건 충분히 의도적이고 뭐 혀가 짧아서 그런다면 그러면 혀가 긴 변호사가 변론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의도적으로 희화하면서 혀가 짧아가지고 제가 천천히 말하면 그럼 옆에 있는 변호사가 변론하는 게 맞죠? 저건 굉장히 의도성이 있었다고 보고 네. 재판에서 저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참 제가 볼 때는 좀 뭐 이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방송용 용어를 써주셔야 됩니다. 예.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네. 제가 그날 오후에 구형이 얼마 남았는가 네. 보려고 했는데 뭐 9시, 10시 돼도 언론 속보가 안 나와요. 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제가 봤거든요. 구형 못했다는 얘기를. 뭐 세상 천지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참 비상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지가지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송용 용어를 좀 써주시길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 나도 이런 적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본 적도 없고 아마 이런 적 초유일 거리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자체가 정말로 뭐 절차를 지키려고 뭐 따박따박의 느낌이 아니라 다 큰 그림이 있었다. 다 너는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얘기가 나올 법하다는 게 사실 이 어제 있었던 이 지난 금요일 날 있었던 내란 재판의 이 필리버스터 이른바 필리버스터가 김용현 전 장관 쪽의 변호인단이 한 8시간 막 이렇게 하면서 늘어섰던 건데 지난 이 주말 동안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보고 오시죠. 그 어제 검사 친구 하나가 반응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주 유연하게 능숙하게 대처를 우리 권 변호사가 잘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딱 제압을 했죠. 우리 권의원 변호사가 내가 말을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인다. 들어라.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무나 잘했죠. 우리 권의원 변호사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올해 변론을 해서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론이 방해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력하게 그리고 전의적으로 싸웠기 때문에 앞에서 끌고 나가라라고 협의가 됐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작전? 적들이 많이 보고 있을 텐데 오히려 저희들이 앞에서 끌어주고 올해 그 할 말을 다 해서 시간을 확보해서 변론했기 때문에 대통령 변호인단이 매우 감사한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풀데이를 얻었으니까요. 네. 지금 이하상 변호사가 얘기하죠. 멋지지 않습니까? 이 작전? 이라고 얘기를 해요. 김기영 대변인님. 멋진 이 작전 무슨 작전인 겁니까? 풀데이를 준 작전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면서요. 저도 뭐 법조를 출입했지만 네. 법정에서 판사든 변호인이든 법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증거와 진술에 따라서 그 원칙에 따라서 싸우는 게 맞지 않습니까?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그게 작전이라고 하는데 그 작전을 다 적들을 알게끔 한다고 한다면 그게 뭔지 모르겠고요. 저는 뭐 변호인이기 때문에 어떤 전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게 다분히 본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 것 같아서 때로는 본인이 누구를 변호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김용현 전 장관과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판결을 내는 데 있어서 형량을 내는 데 있어서 유무죄를 다투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그거는 유무죄나 형량에 있어서 플러스가 되기보다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지기현 판사 관련해서 뭐 스타일이 방어권,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또 법정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하는 사람의 어떤 특징이 또 판결을 내릴 때는 좀 매섭게 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그게 본인들한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지는 잘 모르겠고 무엇보다도 정치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법정도 정치는 아니겠지만 이게 보여지는 면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본인이 어떤 생각한 의도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또 네.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의 변호인단이 굉장히 고마워할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윤 전 대통령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돕는 겁니다. 풀데이로 지금 변론할 수 있게 해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이게 그냥 김용현 전 장관 쪽의 변호인단만의 계획이냐. 그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모두가 사실상 다
인발부대에 있는 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다 같이 하는 그런 계획인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국민일보 같이 볼까요? 8시간 침대별로 늘어진 재판 윤 측도 13일 최소 6시간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금요일에 끝내려고 했었던 이 결심 공판 안 돼서 하루 더 기일을 잡은 게 13일이죠. 바로 내일입니다. 그런데 내일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쪽 변호인단에서 할 예정인데 6시간은 최소 걸려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같이 좀 볼까요? 내일 변호인 10명 나올 겁니다. 10명이 한마디씩만 해도 10마디가 되는 거죠. 10명 다 나와요. 그리고 발언 시간 총 한 6시간 정도 예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결심 공판 때는 피고인 이 최후 진술이 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후 진술로 사실상 지난 금요일 9일에도 A4 용지 40장 분량을 준비를 해서 들고 갔었다라는 겁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A4 용지 40장. 그래서 오늘 키워드가 40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A4 용지로 변론을 40장 아니라 400장을 준비해도 그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 점을 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윤석열 피고인 측에 대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한들 그것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주장을 아무리 오랜 시간, 6시간 아니라 12시간을 하면 뭐합니까? 그 시간 동안 윤석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 귀 기울여지고 그 주장에 수긍해줄 국민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저렇게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기현 부장판사께서 지난 금요일 날 있었던 재판에서는 이 소송 지휘권을 너무 좀 사용하려는 하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측면까지 저는 보여줬는데 이번 내일 있을 재판에서는 확실한 소송 지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재판이 1년여 가까이 진행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서 이제 막을 좀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막을 이 재판부가 내려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질 것이고요. 그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내일 있을 이제 이어진 결심 공판 오전 9시 30분에 열리죠. 통상 재판이 아침에 열려도 보통 10시쯤 열리는데 이것도 시간이 길어질까 봐 시간을 땡겨서 9시 30분에 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재판이 또 얼마나 길어질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내란 재판 사실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탄핵이 되고 그리고 이게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일련의 이런 초유의 상황. 그래서 사실 이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내가 오히려 역순으로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돼서 나올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인 거죠. 정광훈 목사예요. 정광훈 목사,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해서 이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영장실질심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주말 동안 이 광화문에서 이 야외 예배 집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울지 말고 깜빵 갔다 온 사람은요 다 대통령 돼버려. 내가 이번에 깜빵 4번째 갔다 오면 내가 대통령이 돼서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들은 깜빵 안 가봐서 깜빵 가면 좋다니까. 잠실 큰 자고 원하는 거 다 신청만 하면 다 사주자. 사계절마다 막 과일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내가 깜빵을 가더라도 내가 편지로 계속 방송에 계속 내가 옥중서신 정광훈의 옥중서신. 네, 정광훈 목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옥 갔다 오면 다 대통령이 돼서 돌아오는 거야. 내가 대통령이 돼서 돌아올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상일 위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말 이 앞전에 재판 상황도 그렇고 정광훈 씨의 저런 말도 그렇고 모두가 상상 그 이상들이라 정말 국민들이 어찌할 바를 모를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이 상황을 좀 타개하고 저 사람들이 저러지 않게 할지 너무나 분노도 느끼고 어이도 없고 그럴 것 같은데요. 자, 기본적으로
감방을 갔다 오면은 다 대통령이 되지도 않지만요. 그쵸. 그리고 본인이 얘기한 것 중에서 감옥이 그렇게 좋으시다면서요. 감옥에 좀 계속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아닐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단 한마디도 의미를 두고 논평할 건덕지가, 예? 구석이 전혀 없는 이야기들이고, 저런 얘기를 다뤄주는 것이 본인은 또 좋아할 거예요. 저게 네거티브 캠페인이 되잖아요. 노이즈 마케팅이 되잖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막 신나해 할 것 같고요. 그 법정에서 하는 사람들도 그걸 가지고 잘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뭡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뭔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방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앞날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거 있으면은 그 세력을 결집시켜서 자기네 이익은 끝까지 유지하거나 그 계속해 가겠다라는 의지인 것이니까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정말 사회나 공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쪽을 망가뜨려서도 내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엄단을 해서 저런 행위들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희 변호사님 짧게. 그 깜방 애착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 뭐 절도죄 많이 하다가 나와서 먹고 살 길이 없으면 네. 슈퍼 같은 거 뭐 살짝 도둑질하고 일부러 가는 사람이 가끔은 있어요. 깜방이 저렇게 좋으면 영장 실질 심사 포기해야죠. 아니면 일부러 교도소 가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게 맞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속내는 교도소 가기 싫을 거예요. 자기를 지지하는 저렇게 많은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헌금도 들어오고 그런데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말과 지금 생각하는 거 다른 거예요. 아마 영장 심사실 할 때는 네. 감옥에 안 가려고 엄청나게 변론하고 노력을 할 겁니다. 또 들어가면 빨리 나오려고 변호사 선임하고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생각이 틀린 거죠. 네. 앞뒤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라는 또 날카로운 일침을 또 주셨어요. 네. 내일 또 영장실질심사니까 결과를 또 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현명한 선택입니다. 현명한 선택. 무슨 얘기냐? 기사같이 보시죠. 김여정, 이재명 정부 길들이나 국방부 입장 내자 현명. 이게 무슨 얘기냐? 토요일 새벽 6시에 북한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남측에서 우리한테 무인기를 보냈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그 타임라인 같이 볼까요? 네. 10일 새벽 6시죠. 북한 총참모부 대변인. 이거 우리 영공 침입했어요, 무인기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한 4시간쯤 뒤에 우리 국방부가 입장을 발표합니다. 북한이 주장한 일자에 우리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에 NSC가 열리죠. 그러는 다음에 한 4시간쯤 뒤에 국방부 정책실장이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합니다. 우린 이 북한이 공개한 그 무인기 자체를 갖고 있지 않다. 조사를 할 거다. 얘기하고 통일부도 남북 간 긴장 완화, 신뢰 조성에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밤 9시에 한 번 더 이재명 대통령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걸 지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김여정 부부장은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대하여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 싶다. 윤가가 저질렀든 리가가 저질렀든 우리에게 있어서는 똑같이 엄중한 도발로 된다. 누구나 쉽게 구매해 제조할 수 있는 기종이든 아니든 군이 했든 민간인이 했든 우리가 관심하는 내용이 아니다.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한국이라는 불량배 쓰레기 집단에 대한 더욱 명백한 표상을 고치는데 네.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하고 싶다라고 김여정 부부장은 얘기를 해요. 하지만 현명하지만 그렇다고 민간 소행이라고 해도 어쨌거나 국가안보 주체인 당국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각에선 또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북한은 입장을 낸 게 총참모부 대변인이거든요. 대변인이 얘기했는데 우리는 국방부, 통일부, 대통령까지 다 나서서 이렇게까지 너무 과한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글쎄 뭐 과하다고 평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서둘러서 빠르게 진화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모두가 나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 입장이 북한과 어떤 방식으로든 대화의 통로를 좀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바늘구멍만한 이 통로라도 좀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가지고 있는 원칙과 같은 것인데 네. 이 민간 이게 지금 군에서 운영한 그 무인기는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민간에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런 군용기 이런 저희 장비들을 운용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것이 두 가지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에 물거품을 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남북이 서로 대화의 물꼬를 좀 트자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빌미가 돼서 북이 남한국은 더 이상 대화 상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무력으로 남을 제압해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지금 정부의 흐름과 역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는 강력한 진화의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 강력한 진화의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기영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굴종적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보면 개인적으로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연명. 예전에 우리나라 기업 총수가 북한에 갔을 때 리성건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냉면이 목구멍으로 들어가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등한 관계에서 그리고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비굴하게 한다고 해서 저쪽이 호의를 어떻게 합니까? 호의로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권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에 우리가 오랫동안 북한의 군사적 공격 행위를 해서 북한이 불안해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공격해서 불안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에 기초해서 원칙을 가지고 남과 북이 대화에 나누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사실 이 중국에서 돌아오면서 뽀재명, 뽀정은 만나자라는 SNS를 올렸었는데 뽀재명과 뽀정은이 만나려면 더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